자, 여기가 바로 청와대입니다. 블루하우스 청와대잖아요. 가까이 보니까 정말 웅장하네요. 너무 경이로워요. 야, 진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집니다. 네. 근데 우리 일상 속에 청와대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저희가 여기 온 거죠? 아, 저희가 선거 민주주의를 너무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닐까요? 아, 맞네. 그죠? 너무 몰라 우리가. 네, 너무 몰라서. 아니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지도인데 이거. 보물지도인가? 여기 하트. 여기 네, 여기 지금 요 체크 포인트를 지금 해두셨는데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찾아가는 건가요, 저희가? 아, 맞다고. 아, 알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우리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여기로 갈까요? 네, 가봅시다. 가보시죠. 가봅시다. 야. 자, 여기 도착한 곳이 바로 영빈관. 네. 표시한 곳이 잘 바로 찾아왔는데? 보이는 여기가 여기예요. 영빈관입니다. 네. 그렇죠. 엄청 잘 찾아왔어요, 저희가 지금. 근데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어이구, 이게 뭐야? 아이고, 우리를 국빈 대접해 주시는구나. 선물해 주시고 갑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열어봐야죠. 세진 씨 먼저 열어보시겠어요? 뭐야? 이게 뭐야? 메뉴. 메뉴? 메뉴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메뉴. 메뉴? 그러면 메뉴판인 것 같은데요? 제거 응. 소금. 메뉴판과 소금이라고 하면은 약간 어떤 식당, 이게 뭐지? 음식? 음식. 응. 근데 이게 선거와 민주주의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청와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난 좀 감이 왔어. 왔어? 누구예요? 맞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궁금합니다. 빨리 가보시죠. 가자. 출발! 야, 뭐지 이게? 야, 아, 이렇게 넓은 데서. 너무 넓은데? 어디서 찾지? 아. 여기다 대고 한번 불러볼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어디 계세요? 전문가 귀는 당나귀! 전문가님 어디 계세요? 전문가님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TV에서 봤어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잖아. 팬이에요. 별 말씀을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세상에 영광입니다. 네. 조남 자체가 이미 천상계예요. 뭐가 있어요? 티어가 천상계예요. 네, 이미 천상계에 계신 그 계십니다, 천상이신 지금. 분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주제로 메뉴판과 소금을 받았어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선거와 민주주의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근데 선거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 거기에는 연관이 있는 거죠.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해요. 네, 그죠? 그러면은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하시죠. 이야. 이야, 아니 셰프님 여기는 뭔가요? 차림표
상표로 이렇게 코스 요리가 이제 기재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청와대 메뉴판은 이렇게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 마크가 돼 있어요. 주방용하고 행사가 나오면 항상 한 분 한 분마다 메뉴판을 하나씩 놓거든요. 그리고 봉황 마크가 있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식사하신 전용 차림표예요. 대통령 휘장이니까. 근데 저도 이거 진짜 저도 뭐 근래에 있는 뭐 이런 거는 몇 개 소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오래됐네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아, 이때 셰프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라 적혀 있어요. 몇 년? 69년도입니다. 1969년이요. 제가 돌잔치 하잖아요. 68년생이니까 돌잔치 한 살 때. 69년도에 했잖아요. 한 살 때. 맞죠? 아, 저희는 태어나기도 전에. 되게 감회가 다르시겠어요, 이게. 아니 다를 건 없어요. 제가 돌잔치 한 돌잔치 때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예. 저 위에 있는 청와대에서 로고도 저게 아마 김영삼 대통령 그때 차림표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저거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오래된 메뉴판이고. 그러면 요때 보면은 메뉴랑 셰프님이 계실 때 메뉴랑 좀 메뉴는 뭐 다른 게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들어갔지만 그때도 메뉴가 이런 국빈 메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에피타이저, 냉채, 뭐 삼색전, 잣죽, 굴비구이, 소갈비구이, 그리고 이제 뭐 소고기 맑은탕 아니면 신선로. 그게 국빈 만찬의 메뉴 기본 코스예요. 그 전에는 불 끄고 마지막에 신선로 싹 가져 들어가서 불 켜고 하면 외국 이쁘겠다. 사람들은 이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어느 나라 대통령이 오든 항상 그 패턴이니까 이제 그걸 많이 업그레이드 지금 시킨 거죠. 만찬에서. 그 만찬 메뉴가 바뀌게 된 업그레이드된 중요한 계기가 우리나라에서 G20을 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모던 한식으로 가면서 그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게 우리나라 뭐 최근에 온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셰프님 돌잔치 하셨으면 저 메뉴판 셰프님도 처음 보셨겠네요? 처음 봤어요. 이게 또 갑자기 궁금해. 그 G20 이제 회담 했을 때도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을까요? 저희가 국빈 만찬은 저희 셰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20명에서 25명 내에만 저희가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크면 호텔로 캐터링을 줘요. 그럼 외교부에서 호텔 조리장, 조리팀장들 그 미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간이나 이런 거 부분 때문에 최종 시식은 저희가 나가요. 호텔 가서 시식을 하고 와요. 외교부 그쪽 그 사무관님들하고 우리하고 가서 피드백을 주면서 맞춰달라. 그렇게 해서 국빈 만찬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각국의 한 20 몇 개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되게 큰 행사예요. 그래서 그때 메뉴가 그게 한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문화와 뭐 식재료와 다 같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한 1년 6개월 전 1년하고 1년 6개월 정도부터 준비를 했던 행사예요. 협업이네요, 이것도. 협업이에요, 예. 그렇군요. 이거 또 사실 좀 이런 큰 행사들을 보면은 예전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기미상궁도 있고 네, 뭐 맞아요. 대장금에서 보면은 뭐 맛이 이상하다 그러면 막 어디서 뭐 곤장 맞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청와대에도 기미상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호처 소속인데 검식관이라고 그래요. 예, 검식관.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호텔 캐터링이 들어왔을 때 실시간으로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해요. 주방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사람들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드시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검식을 해서 먹어보는
그 이제 뭐 도약이 있다든가 하면 먼저 전하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검식관이에요. 아, 셰프님도 그러면은 그런 검식도 하시나요, 혹시? 우리는 검식에 간을 보는 거죠. 아, 네, 맛을. 네, 간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뭐 소금 간 짜다 싱겁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대통령의 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간을 보고 그 간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이게 국빈 만찬 메뉴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외교적 배경, 뭐 그리고 뭐 메시지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외국 국빈이나 정상들이 오면 2박 3일, 3박 4일로 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식탁에서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좀 사이가 안 좋은 나라 같은 경우는 최종 마지막에 뭐 비빔밥을 낸다든가 하면은 서로 비벼서 네. 우리가 돈독한 그런 같이 부분들 합쳐보자.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스토리텔링이. 네, 그런 스토리텔링을 외교부, 호텔, 청와대 뭐 셰프 위전 다 통합을 해서 그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의를 네, 하셔가지고요.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한 국빈 만찬, 행사, 오차나 국제 행사들은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서 만드는 거죠. 윤서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이 국빈을 모셨어요. 네. 메뉴 뭐 하고 싶은 메뉴, 선보이고 싶은 메뉴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뭐 일단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기구이, 뭐 한방 갈비찜, 아니면 청국장찌개 이제 요런 내놓지 않을까. 이 우리나라의 국빈들이 와서 우리나라 만찬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네. 거기에 이제 함축된 의미가 많이 있어요. 정상 외교를 하면서 이제 공식 만찬을 하는 거는 이제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음식에서 우리나라의 식재료와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공식 만찬 오찬인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행이 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안동한으로 불고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음식도 알리면서 우리가 손님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한다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딱 최종적으로 심어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독도새우가 또 그렇죠. 예,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네. 그 새우로 또 이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독도새우냐면 원래 도화새우예요. 도화새우. 근데 독도 근처에서 잡힌다고 해서 독도새우인데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제 보통 보기에는 독도 자꾸 이렇게 이제 일본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살짝 가미를 해서 의전이나 이런 쪽에서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뭐 대장금 요리에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그런 음식들 이런 게 다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고 뜻도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식재료를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 한식과 우리나라의 전통성.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식을 하고 계시죠. 네, 중식 셰프님이시고. 실제로 중식 같은 경우도 나가나요? 중식이 나갈 경우는 중국에서 국빈 만찬에 왔을 때는 중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퓨전 스타일로 한두 가지 정도는 그 정도 나라에 대한 그 배려? 그렇죠. 외교 대사관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하면 약간 퓨전 스타일로 한 코스 정도는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배려를 해주는 거죠. 배려. 배려도 해주고 손님이니까 잘 드시게끔. 이게 색깔도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데. 저도 노안이 왔나? 안 보이는데요? 저희 셋 다 노안으로 하죠 그냥. 자, 이렇게 탁 트인 야외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 소금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예전 역사적으로 봐도 되게 정치적인 물건이잖아요. 소금. 예, 나라에서도 통제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소금에 대한 주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소금 하면은 오늘 제가 음식에 대한 간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청와대에 계실 때는 그러면은 이제 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그럼 역시나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음식에 관련된 거는 옛날로 치면 내명부라고 그러잖아요. 중전이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중전이라 하면 이제 여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간은 대통령님한테 맞춰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먹는 거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심기가 불편하면은 좀 안 좋잖아요. 여사님이나 그 대통령 이렇게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한테 간을 맞춰야지만 본인 스스로도 솔직히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사실 기분이 좋아져야지 또 일의 능률도 올라갈 거고 이제 밥을 먹는데 지금 제대로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이 능률이 떨어진다고요.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아니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음식 간 안 맞고 하면은 비싸든 싸든 그것처럼 승질 나는 게 없어요. 아, 다 똑같구나. 이게 어쩔 수 없구나. 아, 청와대 셰프님도 저희랑 같네요. 아니 그러면 막 국빈들이 오셨을 때는 어느 쪽의 입맛을 맞추는 편이세요? 국빈들이 왔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간을 맞추고요. 또 국빈 나름대로의 거기에 또 신경을 써줘요. 오, 따로. 그렇죠. 대통령 간에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우리가 손님을 초청한 거잖아요. 거기에 또 간도 신경을 써줘요. 사실은. 아 그러면 음식은 따로 하지 않는데 간은 살짝 따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대통령 음식을 만들다 보면 대통령이 걸 만들고 셰프 전담 셰프가 또 만들고 초청하신 그 상대방 국빈 정상에 대한 음식도 만들면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죠. 우리가 식당에 있다 보면은 VIP가 오면은 좀 더 신경 쓰잖아요. 그쵸. 일반 손님보다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우리 셰프님께서는 청와대에서는 한 분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다가 지금은 또 여러 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잖아요. 조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 청와대에서 일했을 때랑 제가 직접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으로서 일했을 때랑 많이 틀려요.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식재료나 이런 게 뭐 비싼 식재료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검증된 식재료를 써요. 항상 물건이 들어오면은 뭐 농약 검사부터 해서 처음 눈으로 유관 검사를 해서 그런 식재료를 쓰지만은 일반 제가 이제 식당을 하면서 쓰는 식재료는 솔직히 그런 식재료만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주문을 내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해산물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퀄리티의 해산물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 식재료 가지고 손님들한테 똑같은 음식 맛을 내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터득하셨어요? 네, 지금은 터득을 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같은 재료로 나는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 네. 예. 그러면 대중식당에서는 이 간에 대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나요? 보통 우리 손님들한테 맞추는 게 중요는 해요. 보통 우리가 기사식당 같은 데 보면은 염도계로 1.3이 나와요. 1.3이 나오면은 솔직히 잘 모르실 거예요. 1.3이라는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덜 드릴게요. 병원 음식은 싱겁고 간이 없잖아요. 병원 음식이 0.8에서 0.9밖에 안 나와요.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죠. 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1.1에서 1.2 정도의 아 고사있다. 평균치. 무난하게. 그것도 짜다고 하는 손님들은 있어요. 또 싱겁다고 하는 손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명이 왔을 때 8, 90명이 그 간에 맞으면 그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그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주방에 있는 사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고객님들의 의견에 입맛에 맞춰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은 사람마다 자기의 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좀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뭐 중간 정도에 먹는 사람. 근데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만드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드시는 분의 관점에서 아마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입맛에 맞게 그래야지. 사람마다.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고급스러운 음식은 조금 싱거운 음식이다. 슴슴한 맛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미식가다. 평소에 셰프님은 짜게 드시는 편이세요? 싱겁게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좀 저 밑에 지방 사람이래 가지고 좀 간간하게 먹는 편이에요. 사실은. 예. 야, 이게 다 향신료구나. 종류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면 셰프님은 이 중에서 주로 뭘 많이 쓰셨어요? 제가 쓰는 그 향신료는 네.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마늘, 겨자, 팔가, 계피, 고추, 산초, 생강, 정향, 정이야. 월계수잎, 후추, 고수 한 20% 정도는 제가 식당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네. 이 향신료가 음식의 진짜 다양한 맛, 이 향신료를 넣음으로써 음식의 맛이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가 참 지금까지 음식의 발전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향신료 전쟁이 있을 만큼 그렇죠. 네, 맞아요. 굉장히 향신료 전쟁이라기보다도 후추로 해서 서로 막 전쟁이 나고 심했었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향신료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보통 보면 양귀비씨라든가. 양귀비씨 그쵸? 네, 양귀비씨.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예전에 썼던 향신료들이 새록새록 또 이렇게 생각나고 하긴 하네요. 생각나는 향신료는 역시 생강이죠. 그렇죠, 생강 지금 많이 먹으면 땀 엄청. 요리에 또 고수시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프님이 참 오레가노. 네. 머리가. 이렇게 참 오레가노. 아, 공부 많이 하시고. 라임의 왕입니다. 그럼 여기 91번 저건 어떤 향신료예요? 약간 열매처럼 사실은 생겼는데. 열매처럼 생겼는데 네. 제가 가까이 한번 볼게요. 뒤에 이름 보시면 안 되는데? 봐도 안 보여요. 왜냐면 노안이 심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진짜 안 보여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시네요. 아니 그럼 모른다고 해야지 이거 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씨앗 같긴 한데. 네, 시 같은데 솔직히 요 위쪽에 있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이런 향신료들은 요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1세대 우리 한참 선배님들이 해외 나가서 조금씩 사다가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모르는 게 많네요. 생소할 수도 네, 생소한 게 많아요. 마지막에 85번 그럼. 45번이요? 85번. 85번. 45번 아. 안 쉬는 건가? 이건 저건데 로즈마리. 로즈마리 말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셰프님. 로즈마리. 오, 맞네요. 제가 로즈마리 키웁니다. 저도 로즈마리 키워요. 좋죠. 향신료. 그게 로즈마리. 이게 로즈마리인데? 이게 로즈마리고요. 84번이 로즈마리라고 써 있는데. 혹시 세계 3대 향신료 아세요? 아니요. 이거 퀴즈 저 맞춰볼래요. 후추, 네. 마늘, 마늘 하나가 고추? 마늘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후추랑 와사비. 와사비 일본 향신료. 일본 향신료. 자, 그러면은 후추, 알겠다. 로즈마리. 로즈마리 X. 어렵다. 후추, 민트, 시나몬. 하나가 틀렸어요. 시나몬 맞나요? 시나몬 맞죠?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 토크가 끝나기 전에 숙제로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또 이렇게 숙제를 주시네. 아니, 저는 지금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막 혼밥너 그리고 막 자취생 뭐 이런 음식들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럼 셰프님이 추천해 주시는 혹시 간단한 레시피가 있을까요? 자취생들이 따라하기 쉬운?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는 솔직히 요즘 보면 뭐 유튜브나 방송 뭐 좀 보면은 너무 잘 나와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 요리를 또 너무 좋아해요. 면 요리. 면치기 좋아하는구나. 라면 잘 끓이는 법 아시나요? 라면 잘 끓이면 저 알아요. 뒤에 써 있는 그대로 하시면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예.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방법인가요? 맞죠, 셰프님? 네, 라면은 그냥 파 정도, 계란 정도. 그러니까 물량만 제대로 맞으면 그게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비커를 하나 사세요. 그리고 정량을 맞춰서 그렇죠. 물을 딱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놓고 불 센 불, 항상 똑같은 일정한 불로 끓이면 맛있어요. 딱 하면.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이제 셰프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조리 사무실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논문 써놓은 거 우리 조리장님들이 논문 써놓은 거 그리고 요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메뉴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 서적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레시피 이게 레시피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정말 한번 열어보고 싶다. 100만 불짜리 지금 이거 레시피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모자도 있네요. 모자는 이렇게 딱 보면 항상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죠. 필수. 스카프, 모자, 유니폼은 필수예요. 그리고 안전화. 이 모자도 직급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러니까 인차지, 과장급 한 업장의 책임자들은 모자가 높아요. 한 50cm 정도 돼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알아요. 일반 셰프들은 뭐 한 30에서 25 정도. 예, 그리고 스카프 이런 것도 색깔별로 또 이 직급을 딱 남이 봤을 때는 저 친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셰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업장에 있을 때 모자가 자꾸 천장에 닿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S호텔을 꾸며놓은 데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셰프님도 거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조리팀 기구 조직도에서 마스터 셰프 최춘기 님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메인, 프랑스, 이태리, 제과, 한식, 중식, 일식. 저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쯤에 계실까? 그렇죠. 저의 전공이 중식. 중식. 그러니까 저기에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컨 쿡이었어요. 진짜요? 예, 숙련조리사. 수셰프란 말은 없네요. 수셰프는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용어에서는 수셰프는 그러니까 조리장 말고 그 밑에 자기를 서포트해 주는 사람을 수셰프라고 하거든요. 어시스턴트. 그렇죠, 어시스턴트 셰프라고 그래요. 그럼 보통 보면 저 조리 과장 밑에 어시스트 셰프가 수셰프라고 보통 불리는 거죠. 예. 그 수셰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 10년 이상이 걸려요. 10년에서 15년. 조리 과장이 되시려면 거의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네, 오래 걸려요. 많은 내공과
한 업장의 인차지가 되려면은 모든 거를 세팅을 하고 메뉴 개발까지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커리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셰프님도 혹시 저 옷 입으신 거예요? 네. 저 옷은 아니고 또 저만의 유니폼이 있어요. 진짜요? 네, 저도 유니폼 있죠, 많죠. 오, 여기도 있어요, 지금? 예, 여기 한번 갈아입고 올까요? 진짜요? 준비를 해오셨어. 그래요? 제가 그럼 유니폼으로 한복을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한복하고 왔습니다. 진짜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자수가 새겨져 있는데 뭘까요? 대통령 수석 셰프들 모임의 로고고요. 이쪽은 여러분들이랑 청와대 로고. 빛이 납니다, 빛이 네. 나. 이야,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저 청와대 유니폼이에요. 이야, 멋있으세요. 앉으실까요? 네네네. 또 뭔가를 또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셰프복을 입었으니까 또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이제 칼? 아니요. 칼? 네, 스카프. 우리가 목에 보면 항상 이렇게 셰프들 보면 이렇게 해서 목에다가 스카프를 매잖아요. 이렇게 매잖아요. 근데 이 스카프는 우리가 이 목에 이렇게 딱 매고 이제 주방을 들어갈 때는 스카프, 모자, 안전화를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카프를 매고 모자를 쓰면은 우리가 군대로 치면 예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교복 딱 예복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스카프가 색깔별로 또 이게 그 직위를 나타내요. 뭐 검정색, 뭐 초록색 이렇게 해서 직위를 나타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용도가 따로 있어요. 또 주방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좀 위험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럼 갑자기 다치거나 하면은 지혈.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되고 지혈도 하고 우와,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런 개념 용도로 쓰는 게 이 스카프예요. 자, 이게 또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주방 굉장히 군기가 엄격하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 가면서 이제 지금 세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군기라는 게 최소한의 군기. 뭐 지시사항을 내렸을 때 주방에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은 시켜서 하는 거는 그건 군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방은 항상 뭐 칼이나 미끄러질 수 있고 안전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군기랑은 좀 먼 거리예요. 그래서 옛날이랑 지금 옛날에도 군기라기보다도 아집이었던 거죠. 그럼 셰프님은 많이 혼나면서 배우셨어요? 그 시대 때는? 배울 때는 생각보다는 혼은 덜 났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안 혼나요. 네,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전공이 중국 요리잖아요. 저 때만 해도 화교 선배 후배들이 많았어요. 그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는 중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뭘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 믹싱볼이에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럼 눈치가 좋으니까 3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고르라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덜어놨네.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거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다 준비하면 거기서 근데 하나 가지고 가면 야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보조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잘 해내셨네.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청와대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도 어떤 그런 서열이라든가 위계 질서라든가 그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청와대 갔을 때 호텔의 한 조리장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세컨 쿡에서 허스트급 정도 됐을 때 이제 한국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특채로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 가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막내였단 말이에요.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저 선배들 뭐 10년 이상 된 선배들이 많았고 거기 가서도 이제 막내가 있고 막내는 순수하게 좀 늦게 배우고 뭐 경력으로 해서 막내인 거예요. 그 대신 각 파티에 한 명씩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식만 둘이가 한 명씩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내가 뭘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한 분야의 장들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면서 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약간 민주적으로 그렇게 좀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는 얘기는 하지를 않는 거죠. 나중에 따로 불러서 뭐 잠깐 행사를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얘기하지만 음식에 관련된 부분은 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본인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존중하니까 최고의 퀄리티가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예. 다 어느 정도의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다 보니까 소통으로 말을 대화로서 하면서 약간 푸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저 역시도 제가 이제 나중에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음식에 관련된 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따로 불러서 행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만 해주는 거지 거기서 제가 뭐라고 지적을 해버리면은 물론 제가 선배니까 얘기는 듣지만 속에서는 또 꿍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잘 관리를 조리 팀장이면 잘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방에서도 이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식당에서의 그런 부분들 아니면 청와대 근무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틀린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근무했었을 때는 워낙 셰프들이 어느 정도의 조리장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말을 간단히 해도 다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 식당에서의 민주적인 거는 지금 요리에 입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슈셰프도 있고 중간 계층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한 번씩 이게 다 보다 보면 쉽지는 않아요. 주방에서 상대방을 할 때 왜 이 친구가 못하는지 그런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만 이 친구가 오해를 안 사고 아, 여기 직장이 내가 재밌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써요. 어느 정도 배웠던 퀄리티가 있던 뭐 3, 4년 됐던 친구들은 좀 덜해요. 근데 이제 막 입문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기존에 있던 우리 그 중간 계층에 있는 셰프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아, 여기는 나랑 안 맞구나. 여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구나. 여기는 왜 좀 강압적이지? 여기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우리 수셰프나 밑에 중간 관리자들한테 그렇게 전파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다양한 우리도 뭐 가족끼리도 성격이 안 맞는데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게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은 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솔직히 주방이라는 것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민주적인 분위기가 잡히면 그건 좋지만 또 효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자기 그 민주주의 분위기가 잡혀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도 뒤따라야지만 자기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절대 민폐를 끼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지만 주방이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방이 서로 존중해주고 하려면 책임감과 절제 속에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지만 그 밑에 초석 위에 전체적인 민주적인 그런 주방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아침에 배웠던 향신료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낼게요. 세계 3대 향신료가 있어요. 후추, 민트, 시나몬. 하나가 틀렸어요. 시나몬 맞나요? 시나몬 맞죠?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 토크가 끝나기 전에 숙제로 제가 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향신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네네. 이거 나 방송에서도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가물가물해. 두 개는 알고 있어요. 하나만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네? 정향,
후추, 소금, 3대 향신료가 맞다, 틀리다. 정향, 후추, 소금. 힌트. 우리가 이게 케이크에 많이 뿌려 먹어요. 케이크에 뿌려 먹는다고요? 제가 제빵을 배웠습니다. 소금빵이 요새 유행이야. 저는 X. 소금빵이 진짜 맛있어. 네, 맛있긴 소금빵. 해요. 네. 네. 정답은 X. 따라라라라라.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겼네요. 그렇죠. 소금은 우리가 향신료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죠. 분하다. 아, 이겼지롱! 자, 그럼 오늘의 벌칙은 이세진 씨가 받는 걸로. 예, 나중에 다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세진 씨가. 아시겠죠? 분하다. 네, 이렇게 오늘 교양 잡화점 우리 천상현 셰프님과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 나눠봤는데요.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니, 영광입니다. 셰프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솔직히 음식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연관이 많이 있느냐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의외로 저도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교양잡화점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이렇게 편집을 청소 잘 하시고요. 저는 끝났으니까 먼저 퇴근할게요. 가요, 가. 가라, 잘 가라, 멀리 가버려. 이거 무거워가지고. 아니, 선생님, 이거. 일단 힘드시면 이렇게 들고 주차장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실게요. 예. 좀 더 사전 공부를 좀 하고 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예. 너무 억울합니다. 예. 근데 공부를 좀 하고 온 것 같아요. 다음번엔 기필코 이기고 말 테다.